안녕하세요. 귤남 선생입니다. 오늘은 37번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 오늘 배울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이 자체를 문제를 푸는데 적용한다기보다는 다른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이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나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저번 시간에 방정식을 배울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형태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맞죠? 우리는 는 0 하고 썼을 때 이거를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라면 이 방정식의 답을 하나로 고정을 하고 싶다면 식이 두 개여야 했어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무수히 많은 순서쌍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값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함수와 비슷한 개념이죠. 함수도 정해진 규칙에다가 x값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y값이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개념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방정식과 함수를 같은 개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때 x값에 따라서 y값의 결과물이 달라지네. 방금 전에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개념과 똑같죠. 얘를 y는 식을 정리해서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빼기 b분의 c라고 쓰면은 y는 하고 정리가 된 1차 함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때 b와 a가 이 조건에서 사실 a와 b가 0이 아니었어야 되니까 이때도 a하고 b가 0이 아니란 조건을 붙겠죠. 두 개는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럼 방정식과 함수는 뭐다?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직선의 그래프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즉 직선의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물론 이때 당연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쉽게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1차 방정식과 같고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직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1차 방정식은 1차 함수 형태꼴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함수식을 방정식 형태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린 함수를 배울 때 y는 mx 플러스 n,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걸 두 개 모두 다 1차 함수라고 사실 얘기는 합니다. 이때 얘를 표준형,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방정식과 함수는 이제 사실상 같은 거다. 단
어떤 형태일 때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일 때만 1차 함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전에 표준형과 일반형을 통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y는 mx 플러스 n. 지난 시간까지는 ax 플러스 b라고 배웠는데 m이 기울기였고요. n이 y 절편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거를 표준형이라는 명칭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도 존재를 하고, 직선의 방정식도. 그 다음에 우린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 중에 더 어려운 거, 더 많이 쓰이는 건 당연히 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표현에 제한이 걸립니다. 어떤 표현에 제한이 걸리냐면 다음과 같은 표현의 제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도 식변형을 통해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라고 표현을 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절편값도 구해보자면 마이너스 m분의 n이 이제 x절편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값으로 구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바로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x축과 평행한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때는 y는 잘못 썼다. y는 b 또는 y는, 여기 b가 아니죠. 알파벳을 딴 거 썼으니까 y는 n, 그리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형태의 식으로 쓰면 돼요. 수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직각, 즉 y축과 평행한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이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x는 하고 표현을 합니다. x는.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x절편값 그대로 갖다 쓰니까. 근데 이때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자, 이 표준형일 때는 x는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y 앞에 개수가 1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b가 0일 때 x는 a분의 c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
근데 얘는 x는 하고 표현이 불가능해요. 왜? 이 표준형에서는 y 문자를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 근데 이 직선은 x는 하고 써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x는 n분의 y 빼기 n. 안 됩니다. 요 y는 없어야 돼요. 이거 미지수가 살아있잖아. 이게 x는 y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값을 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y란 문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 y에 1, 2, 3, 4 대입하면 x값도 영향을 받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이 노란 직선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조금 더 이 일반형이라 불리는 거를 선호합니다. 왜? 표현의 자유가 더 많기 때문에 문제를 줄 때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요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표준형이라 불리는 거는 y축과 평행한 직선, x축과 수직인 직선, 노란 직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이라 불리는 요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문제에서는 더 선호한다. 더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형태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직선과 1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틀어서 내는 형태의 문제, 이 세 개의 개념을 복합해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란 얘기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 함수에서는 사실 그렇게 복합한다는 개념, 복합해서 나오는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복합시킬 수 있다는 거는 그거보다 고차인 형태의 방정식과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를 개념을 연관시켜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구나 정도를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단원 직선의 방정식도 봤고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더 어려운 개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